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거입니다. 오늘은 정비사가 봤을 때 저렴해도 사면 안 되는 중고차를 덜컥 샀다가 큰 수리비가 들어가는 차종들을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요, 여기 보이는 랜드로버 브랜드입니다. 랜드로버랑 제규어는 현대기아와 같은 동일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엔진을 돌렸습니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4.4 엔진이랑 2.0 인제니어 엔진이 18년식 이전에 나온 차량들은 오버런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질병이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엔진을 거의 통째로 바꿔야 되는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자잘한 고장이 많기로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일반인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금액대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덜컥 구매를 하시면 서비스 센터를 자주 방문을 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바로 렉소입니다. 투싼이랑 좀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렉소는 수소 차량입니다. 수소 차량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기 차량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충전을 해서 배터리를 가지고 굴러가는 전기차죠.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서 얻는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굴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스택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스택 하나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리 비용을 가지고 있어요. 수리보다는 통째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품 가격이 많이 비싼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차량은 1,60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렉소라는 차 자체가 나온 지가 이제 7년밖에 되진 않았고요, 오래된 차량도 아닌데 신차가 7천만 원에 보조금 2, 3천만 원 받아서 실제 출고가는 4,5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에요. 그게 벌써 1,000만 원 중반대부터 후반대 매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집 앞에 수소 충전소가 있다는 이유로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구매를 하셨다가는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바로 고장이 난다면 폐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는 폐차장에서도 수소 전기차에 폐차를 받아주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혹시 저런 건 좀 어때요? 저런 거 이런 거 신차가 대비 저렴해지긴 했죠. 수리비를 걱정하고 타면 안 되는 차종이잖아요. 이 차 하나만 가지고 메인카로 한 대만 몰려고 사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우신 분들이 타는 차종이잖아요. 중고가로만 봐도 3억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2천만 원 수리비가 나오면 엄청 비싸잖아요. 이 차에서 2천만 원 수리비는 일반적인 소모품 비용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3억인데 2천만 원, 10%도 안 나오는 수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바로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많이 팔린 차인데 뭐가 안 좋아 하시겠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기존 산타페 TM에는 모두 다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8단 습식 DCT로 변경이 됐습니다. DCT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7 디젤에 들어가는 DCT는 뭐 사지 말아라, DCT는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론상 7단 건식 DCT보다는 8단 습식 DCT가 내구성이 좋다는 겁니다. 내구성이 좋아졌다는 게 클러치를 좀 식혀주기 위해서 오일 펌프, 오일로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부분들에서 고장이 요즘 많이 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5년에 10만 킬로 제조사 엔진 미션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사비로 수리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고가의 미션 수리 비용을 사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거니까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참고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BMW의 7 시리즈인데요, 좀 더 주의해야 하는 엔진이 8기통 가솔린인데요, 1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 배견이 엄청 많이 나오는 병이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 쪽에 있는 가이드 고무라고요, 밸브를 잡아주는 고무가 있는데, 고무가 경화되고 늘어나거나 아니면 크랙이 가서 연소실 내부로 엔진 오일이 유입이 돼서 타서 없어지는 고질병이 있는데요, 엔진 오일이 타서 없어지면 그냥 보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촉매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승용차는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검사 불합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이 없을 때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엔진의 윤활이 원활하지 않아서 완전히 그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구형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중고차 가격과 거의 비슷해지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차 하나 가져보는 게 로망이었는데 하다가 접근하실 경우에는 엔진 수리 비용으로만 1,000만 원 가까운 수리 비용이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해보시고, 혹시나 그래도 사야겠다, 냉간시랑 예열 후 배견은 얼마나 나오는지, 엔진 오일 소모가 있는 낌새는 없는지, 이런 것도 꼭 점검을 해주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SM6입니다. SM6가 동급인 소나타의 같은 연식 키로수로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많이 저렴하거든요. 600만 원 정도부터 멀쩡한 차량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삼성차의 디자인이 좋고 삼성차의 감성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 말리지는 않지만 중형차를 사야 되는데 어떤 차가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진 않는 차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SM6는 가스 엔진 외에는 모두 다 DCT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SM6가 너무 마음에 들어 사야겠다 하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DCT가 문제가 있다면 처음에 엑셀 페달로 가속을 한번 쭉 할 때 뚝 이런 식으로 반복 끼는 소리가 납니다. 그건 이제 미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SM6 하면 또 토션빔이 들어가잖아요. 토션빔에서 르노에만 들어가 있는 AM 링크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토션빔에서 어느 정도 좀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부품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시운전을 했던 차량들은 10대 중에 8대는 AM 링크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걸 고치려고 알아보니까 정식 센터에서는 일단 부품 재고가 없더라고요. OEM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뒤쪽 양쪽을 수리하는데 100만원 가까운 수리비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하시고 고르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삼지창에 달려있는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랑 기블리, 르반떼 이제 이런 차량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중고차 시세가 마세라티, 기블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대부터 시작을 많이 하고요. 콰트로포르테는 2천만원대부터 시작을 많이 합니다. 중고차 가격만 보면 엄청난 큰 메리트가 있죠. 신차가가 이런 건 1억 초반, 중반 정도 되는 고가의 차량이란 말이에요. 8년 정도 됐다고 1000만원, 2000만원대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구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수리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1년 전, 2년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좌석 커튼이나 뭐 타이어 교체 이런 것만 해도 정식 센터에서 주문하면 300만원대였고요.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아름아름 구해서 작업을 한 게 90만원, 100만원이었었습니다. 전용 타이어를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타이어 내짝 교체 비용이 250만원이었었습니다. 저렴한 타이어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사이즈를 맞는 걸 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비쌌어요. 이런 타이어 하나하나 엔진이나 미션에서 고장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자장비, 실내 부속들 이 고장이 나도 한 부위당 거의 100만원 이상 하는 수리비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마세라티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차량입니다. 혼다의 레전드 차량인데요. 이게 06년식이거든요. 19살이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혼다, 도요타, 넥서스 이런 좀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차량들이 고장이 많이 안 난다 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인정해요. 현대랑 기아, 국산사 이런 브랜드에 대비해서 폐차할 때까지 고장이 안 나는 차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차들도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고장률이 낮은 제조사도 이 정도 연식이나 키로수가 되면 고장을 감안하셔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장이 안 난다라는 믿음에 꼼꼼하게 점검하지도 않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장률이 낮은 건 맞지만 고장이 한 번 났을 때 이런 연식 차량들의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차량들의 정비를 봐줄 수 있는 정비소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고장률이 많이 낮은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구매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BMW의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 중에서도 주의해야 되는 엔진이 따로 있어요. F마디 5시리즈 초기형 중에 528i 가솔린 모델이 2011년형까지 3000cc 직렬 6기통 실키6라는 엔진명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터보가 들어가면서 2000cc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됐고요. 물론 실키6라는 엔진이 명엔진이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중고차를 판매를 하면서 리프트 점검을 했을 때 F바디 초기형에 들어간 실키6 자연흡기 엔진은 멀쩡한 걸 못 봤어요. 엔진을 팬에서 누유 생기고 체인 늘어나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명엔진이라는 이름을 믿고 구매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리를 하고 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수리비로 200~300만 원이 그냥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는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2년식 이내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식이 이미 13년, 14년 이렇게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BMW의 운전 제외가 좋아도 하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의 수리 비용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구매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제 자차이기도 한 제네시스 G70입니다. 예쁘고 고급스럽고 잘 나가기도 하고 괜찮은 차인데 왜 그러냐 하시겠지만 요즘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제가 3000 후반에 샀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현재 시세는 200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제 차는 3.3이고 2.0에 옵션이 좀 빠진 차량으로 보면 1000만원
중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왜 구매하면 안 되냐? 2.0 체인카바 누이라든지 호크 컨버터 이런 고질병이 한두 가지는 있지만 차량을 구매하면 안 되는 정도까지의 결함은 아니기 때문에 2.0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3.3 터보는 발전기, 시동모터, 터보가 나가면 무조건 엔진을 내려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품들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10만 킬로, 15만 킬로 정도 때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발전기 하나 교체하려고 엔진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엔진을 내리는데 최소 100만 원부터의 수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정말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웬만하면 3.3 터보를 구매하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돈을 많이 쓰고 감가가 되더라도 사야겠지만, 일반인 분들이 G70을 사고 싶은데 그 중에서 3.3 터보, 2.0 터보랑 고민이다 하신다면 3.3 터보는 추천을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비 비용이랑 세금, 유류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차량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저렴해도 사면 안 되는 중고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많은 차종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은 차량들이 있기도 하고요.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 있지만 이런 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준비를 할 테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